운임이 높아서 미국 노선으로 공급과 수요가 몰리니까 실질 수요와 무관하게 다른 교역의 노선 운임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유럽 등은 여전히 코로나 봉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수요가 그다지 폭발적이진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러니 수요는 뭐 그닥 크지 않습니다. 뭐 공급이 부족해서 운임이 뭐 고운임이긴 해도 뭐 빡빡하게 돌아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시작하는 북미행으로 공급이 다 몰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유럽이 타격을 받는 거죠. 우리 한국 시장도 3월 중순 이후 뭐 지난 4월 초까지도 4월 내내 유럽 노선은 이른바 죽을 수 없는 업체들이 아주 많았어요. 뭐 고운임이고 난리쳐도 그래도 유럽 바운더는 요즘 별로 재미없어요. 이런 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 그렇고요. 그런데 운임은 어떻죠? 여전히 비쌉니다. 일부에서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기미마저 보입니다. 그나마 BSE 업체나 페리 차터 업체들이 어쨌든 물건을 채워하니까 싼 값에 판매를 하고 뭐 일부에서는 뭐 캔슬합니다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사들이 노티스하는 시장의 운임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도.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공급의 악순환입니다. 우리나라 페리차터 예를 들어보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페리차터 업체들은 수요가 너무 없으면 비행기를 캔슬해버려요. 왜? 비용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운임이 싼 게 아니니까.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뛰어서 손해를 입느니 항공사에다 벌금 내고 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손해지만 데미지는 이게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보면 공급이 줄어버려요. 왜? 뛰어야 될 비행기가 안 뛰고 캔슬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운임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의 수요는 뭐 어떤 면에서는 일간 단위, 어떤 면에서는 주간 단위로 업다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페리차터 하는 업체가 운항 스케줄이 잘 맞으면 채워서 나가요. 그러면 괜히 다른 업체는 또 괜히 캔슬하나 싶어요. 마구마구 짜증이 나죠. 일부 자본력이 있는 페리차터 업체는 그래서 물건이 없어도 자기들이 맡은 페리차터를 캔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들고 손해는 나지만 두 가지의 이익을 얻는 거죠. 첫 번째, 항공사하고의 계약관계를 준수해요. 항공사한테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 적어도 시장에 있는 마이너 포딩들에 대해서 고객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신뢰는 회복해요. 저 집은 캔슬은 안 하는구나. 운임은 비쌀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다음 주나 또 다음 날에 갑자기 물건이 몰리면 고객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이들 업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돈을 벌어요. 웃기는 것이 똑같은 시장 상황에서 똑같은 페리 차터를 하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운임은 내려가지 않아요. 물론 항공사의 정책이고 고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내려가지 않아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결국 정리하면 미국 노선으로 공급이 몰리니까 여타 노선도 괜히 공급이 부족한 듯 보여요.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거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하주나 포딩들은 불안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비싸도 싫어요. 그 와중에 또 업체들은 우리 포딩들이나 뭐 항공사들 일부는 손해를 보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난장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까지는 아니지만 심지어 유럽계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유럽계 항공사들은 자기네들 노선에 중국발 미국 동부나 캐나다로 가는 또는 뭐 서부까지도 연결되는 화물만 받는다는 소식도 있어요. 유럽 파이널로 떨어지는 화물을 아예 받질 않는다는 거죠. 중국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들 유럽 노선 항공기는 대부분 유럽차기 아닌 미국이 최종 파이널이 되는 수요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같은 또 상황이 또 영향을 미쳐요. 유럽에서 출발하는 북미행 차터 운임이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죠. 아까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유럽 노선 화물이 대부분 미국행이니까 유럽발 북미행은 이들의 물건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 가는 공급이 또 부족해지는 거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일하시는 모아는 포딩이 전하시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10일, 적어도 10일 이내라도 차터기만 구할 수 있다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가격이라는 거죠. 뭐 이분 말로는 몬스터급이다. 뭐 우리 뭐 영화에 잘 쓰는 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4월 말부터 막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5월 첫 주, 두 번째 주, 좀 심하면 5월 한 달 내내 이 같은 악순환, 우리 입장에서, 우리 포딩이나 물류업계 입장에서 악순환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미의 수요만 늘고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국만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고 다른 데는 다 수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 노선에 항공화물 전 노선이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같은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이 중국발에서 가장 많은 수요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익스프레스, 즉 전자상거래 시장의 화물이 그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른바 딜레이 지연이 일어난다는 거죠. 해운처럼. 물론 해운에서 못 실어서 밀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커머스 공급업체들은 요즘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임만 많이 주면, 운임만 맞추면 어떻게든 맞춰서 나갔어요. 근데 마치 이제 해운처럼 트랜짓 타임을 고민할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중국의 주요 특성업체들은 이커머스 수송에서 한 일주일 정도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쿠리오우님은 이미 2월에 비해서는 벌써 한 30% 이상 상승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가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3월달, 4월달에. 그런 영향인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5월부터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CN에어 또는 에어에어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아마도요. 그러면 인천발 북미 공급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부족해지죠. 운임은 어떻게 돼요? 끔찍합니다. 상상하기 싫죠. 전자상거래는 특히 영국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 블랙시트 때문에 이제 영국으로 가는 전자상거래가 유럽 본토를 거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유럽 본토에 떨어뜨려 놓고 트러킹을 하든지 에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에 있는 주변 도시나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전기편이 됐든 전 세계가 됐든 이용해서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천공항은 그 경유지 옵션 중에 하나죠. 당연합니다. 특성업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2, 3주 동안은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안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로다. 이미 5월 10일까지 중국발 모든 항공기 공급은 예약이 다 꽉 찼다. 그리고 5월 1일 미국의 노동절이다. 운임은 여기에도 반영할 것이다.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높은 시장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내가 아는 한 예능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왜? 공급을 늘려도 운임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토로합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이 수입하주들이 재고 부족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아시아발, 특히 중국에서 시작하는 항공함의 수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공급은 없어요. 한국 시장도
당연히 비슷하게 동조화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한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